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죠. 그 전에 과연 어떤 모습들로 대책들이 또 조정이 되고 변경이 되고 또 추가가 될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반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단기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단기 보유자,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결국 시세 차익에 대해서 단기 보유자라든지 그리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라는 거죠. 현행 종부세율은 0.5에서 3.2%인데 반해 종부세 과세 표준을 내리고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올려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과표 자체를 내려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최고세율을 6% 수준까지 올린다. 기존의 맥심 3.2%였는데 6%까지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늘리고 세율은 올리고 많이 증세가 되겠네요. 네, 참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자, 또 1, 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 팔아 양도 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 차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1년 안에 이제 팔게 되면 양도 차익 80%까지 걷게 될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한번 11시 반 이후에 봅시다. 어떻게 될지요. 다음, 앞서 작년 12월 16일 대쪽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주택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은 현행 기본세율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일괄 적용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발표했으나 추가적으로 세율을 더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 80%까지 지금 1년 미만 주택 보유자들은 80%까지 올린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명히 3년 전에 임대주택을 등록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뭔가 세제 혜택도 주고 하기로 했었는데 3년 만에 입장이 바뀌었네요. 스탠스를 갑자기 바꿔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믿고 등록하신 분들은 상실감이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다음,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 참, 그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더 문제들이 또 되겠어요. 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는데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주택 공급 방안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은 경감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11시 반 이후에 한번 봅시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강화, 서민 실수요 소득 여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 월세 대출 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보호,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부동산 값이 잡히지 않으면 계속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정말 규제들이 워낙 한 달이 멀다 하고 부동산 규제들이 나오고 있고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해서 변경이 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정부의 정책에 반하게 되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에,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반하는 어떤 그 스탠스를 가지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내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꼭 부동산만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책은 아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책들이 많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다각화를 하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어느 순간 규제가 또 풀리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대응책보다는요. 어떤 규제가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출구와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통해서 대응책들이 구비된 채로 투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11시 30분에 규제가 대책이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